오늘 7월 31일입니다. 오늘 다들 아시겠지만 미국과 한국의 관세 협정이 급하게 속보로 떴습니다. 제가 기사를 짧게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30일 현지 시간 한국이 미국에 3,500억 달러, 약 487조 원을 투자하는 등의 조건을 이렇게 상호 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나누는 것을 골자로 한 양국 간 무역 협상이 타결됐다라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밝혔다. 487억이 아니고요. 487조 원입니다. 3,500억 달러. 대한민국 1년 예산의 70% 정도가 된다고 하네요. 전 세계가 지금 통상 전쟁에 거의 다 협의를 했죠. 미국하고. 이 구군이 걸린. 근데 최근에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한쪽에서는 협상단이 가가지고 미국하고 막 바지가랑이 붙잡으면서 협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지금 국내에서는 또 하나 이런 상법 개정 또는 노란봉투법을 통과를 시키고, 노란봉투법 뭐죠? 기업의 경영을 위축시킬 수도 있다. 또 최근에 또 법인세도 인상한다라고 나오고, 무제한 파업 조장법을 강행하겠다. 반시장법이. 예전에는 불법 파업 노조가 나가지고 막 두드려 부수고 뭐뭐뭐 해가지고 했을 때 너무 또 심하다 했을 때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면서 이거는 너무 이건 회사에 기물을 파손하고 여러 가지 엄청난 손해를 입혔다 했을 때는 이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있는데, 이게 포괄적으로 되다 보니까 쉽게 회사 측에서도 이 노조 측으로 이 불법 파업 포함해서 여러 가지 파업에 대한 이런 손해배상을 할 수 없는, 이게 위축이 되는 거죠. 기업 활동에서. 근데 좀 쉽게 해가지고 파업할 수 있고, 특히나 원청이 아닌 하청에 있는 직원분들도 내가 원청의 조건이 마음에 안 들고 하면 올라가서 거기 가서 이제 데모하고 파업하고 투쟁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우리 사장님 있는데 우리 사장님 말고 우리의 회사에서 회사에게 1차, 2차 벤더의 일을 주는 그 원청 가가지고 내가 뭐를 할 수도 있고, 또한 그 사장님하고 우리 사장님 말고 그쪽 사장님하고 임금 협상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노란봉투법. 그래서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 법이 통과되면 대한민국에서 이거 기업 활동할 수 있나? 이렇게 되는 거고, 이것 때문에 최근에 오늘도 어젠가 뉴스 보니까 미국 상공회의소에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기업을 옥죄는 법이 대한민국에 통과되면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그 기업들이 철수할 수도 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보니까 유럽 관련된 상공회의소에서도 성명서를 발표해서 아주 큰 심각한 우려를 지금 나타낸 거죠. 그럼 미국에 있는 기업들도 다 떠나고 이게 통과되면 나 여기서 못하겠다. 대한민국에서 뭐만 하면 사장 구속되고 뭐만 하면 불법 파업하고, 근데 나중에 손해배상도 청구 못하고 그러면 생산성 떨어지고 나중에 이 엄청난 이 손해는 누가 다 물어주는 거예요? 아무도 안 물어주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미쳤다고 내가 여기에 그런 리스크를 안고 내가 여기 왜 하냐. 미국에 있는 그 기업가들도 떠나고 유럽에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기업 활동하는 그런 회사들도 다 떠나면 여기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죠? 아니, 거기에 근무하는 대한민국 사람들, 국민들의 일자리는 어디로 갔습니까? 누가 다 보상해 줍니까? 누가? 아무도 보상 안 해주죠. 그냥 잘리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것 때문에 내가 미국 가서 일할 수도 없고 내가 유럽 가서 일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런 회사들이 다 철수하게 돼버리면 나도 철수해서 집에 가야 되는 거죠. 대외적으로 중국의 저가 물량 폭탄의 물건들이 들어오면서 대한민국 제조업이 지금 막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관세까지 얻어맞게 되면 수출에도 문제가 생기면 우리나라에서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안 그래도 힘들어서 정책적으로 어떻게 좀 개선을 해주고 도와주고 정책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전 세계적으로 경쟁하는 이런 회사들을 어떻게 해서 내가 정부 측에서, 정부가 생산하는 주체가 아니니까요. 기업들이 생산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경쟁력을 이게 내가 할 수 있을까? 정부 입장에서 도와줘도 지금 이렇게 부족할 판에 여기서 뜯기고 여기서도 쥐뜯기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기업가들의 발목 바지가랑이를 붙잡으면서 지금 세 군데서 다 끌어당기고 있어서 아마 대한민국에서 제대로 기업을 할 수 있을까 앞으로? 이렇게 생각이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 이제 연장선상으로 저는 이제 지방에서 자영업이란 장사를 하고 있고 또 이제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정말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기업들이 중심이 되어서 각 지방의 양질의 일자리가 딱딱딱딱 중심을 지키고
있어주면 그 기업들로 인해서 젊은 2030 세대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열심히 내가 뭐 고등학교를 졸업하든 대학교를 졸업해서 그 양질의 일자리에 취업을 해서 양질의 일자리가 있으면 그 양질의 일자리 밑에 1차, 2차, 3차 협력회사 그 관련된 유관업체들 다 있겠죠. 거기에 다 취업을 해서 열심히 일한 만큼 월급을 받아서 그 월급으로 돈을 모아서 재테크 투자를 하든 내 집 마련을 하든 주식 투자를 하든 그럼 내수가 또 거기에 살아나는 거죠. 각 지방에 딱딱딱딱 있어야 이렇게 지방이 없어지고 살아남는 이런 계속적으로 연속성이 되는데 이 기업들이 안 그래도 없는 대구 같은 이런 저 같은 사는 이 대구 지역에는 제대로 일자리가 없으니까 다 떠나는 거죠. 안 그래도 없는데 기업을 유치해도 지금 부족할 판에 다 떠나고 없고 그러면 여기에 모든 것이 파생되어 있는 기업 중심, 이 일자리 중심의 모든 내수가 사라지면 나가서 사 먹고 돈을 이렇게 뭐 나가가지고 여유가 있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소비를 하고 그런 게 없어지는 거죠. 그럼 여기 있는 지방에 쫙 있는 이런 지역에 있는 자영업자분들이 다 무너지게 되는 거고 자영업자 이 무너지면 내수가 무너지면서 이 지역은 그냥 완전 초토화되는 거죠. 저 같은 또 이제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사람들, 젊은 사람들 위로 다 떠나버리면 원룸의 예전처럼 공실이 바로바로 이렇게 임대 계약이 돼서 탁탁탁 채워지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야, 사람이 없고 경쟁에서 도태되면 죽어야지. 뭐 다 나가 떨어지는 거죠. 네, 그렇게 말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 상황이 너무너무 안 좋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내 부모님이 상황이라면 어떻게 얘기를 하실 건지. 나는 그냥 꾸준하게 열심히 그냥 내 임대인의 입장에서 또는 내 자영업 하는 사람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런 임대 관련된 공간을 제공을 하는 사람이고 또 이렇게 자영업 하는 사람이면 내가 이렇게 소비자들이 원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서 거기서 계속 내가 도태되고 살아남을 수 있는 계속 살아남는 건데 이 시장 자체가 파이 자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없기 때문에 들어와서 살 사람도 없고 들어와서 와가지고 소비를 할 사람도 없는 상황. 더더더더 중심지로 더더더더 서울 핵심화 더더더더 경기도 핵심 지역에 있는 일자리 중심 쪽으로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다 굴러가는 상황에 도대체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죽으라는 건지 정책 자체도 좀 도와주지도 않고 뭐 취득세 중과 때문에 부동산도 다 똘똘한 채로 돼 있는 이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모든 이런 기업 하시는 분들의 여건조차도 최근에 방금 초반에 말씀드린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서 기업 CEO들의 숨통 옥죄고 법인세가 인상되면서 한 번 더 쫙 조이고 상법 개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런 부작용들이 나오면서 도대체 누가 대한민국에서 특히나 대한민국에서 지방에서 누가 그런 양질의 일자리를 내가 창업자로서 CEO로서 내가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내가 열심히 돈 한번 벌어봐서 우리 지역 나도 물론 돈을 벌지만 지역 경제를 살리고 내수를 살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의 고용을 내가 해가지고 내가 계속적으로 한번 열심히 우리 회사 키워보겠다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대가리 총 맞지 않은 이상은 아무도 없겠죠. 그러면 더더더더 지역 경제는 힘들어지고 더더더더 이런 지역에 있는 내수는 더더더더 폭망할 것이고 지역은 그냥 다 그냥 깨끗하는 거죠. 대구뿐만 아니고 경기도 이런 외곽지 충청도 여기 전라도 경상도 다 그냥 무너지는 겁니다.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서 양질의 일자리만 있으면 굳이 내가 서울에 가서 원룸 월세 100만원 200만원 내고 원룸 전세 같은 것도 최근에 보니까 2억 정도 하더라고요. 그 방 하나 있는 전세가 2억. 그런 돈을 내가 월급 받아서 50%는 주거비에 내고 30%는 식비에 쓰고 20%는 내 용돈이나 내 교통비에 쓰면서 거기서 지방보다 월급은 더 많이 받겠지만 나가는 돈이 많기 때문에 세이브가 안 되고 절약이 안 되고 저축이 안 되면 거기 가서 그냥 개고생만 하다가 나중에 돈 못 벌어가지고 거기서 회사에서 나중에 잘리게 됐을 때 과연 내가 남는 돈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살아남을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걱정하는 우리 미래 젊은이들도 많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상을 보시는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40대 분들 특히나 자녀가 있는 3040 특히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최근에 막 25만 원을 뭐 뿌려가지고 뭐 15만 원 25만 뿌려서 뭐 이것 때문에 뭐 내수가 살아나서 뭐 이런 글도 있더라고요. 와 뭐 이거 이번에 재난지원금 때문에 뭐 부부가 함께 오랜만에 애들 데리고 나서 고기를 사 먹였는데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고 우리 형제 자매가 너무나 관계가 안 좋았는데 이거 나와가지고 가서 고기를 사 먹고 카페 가서 뭐를 하고 영화를 보고 진짜입니까? 이거 AI가 쓴 거 아니에요? 이게 말이 좀 된 소리 해야지. 아 진짜 15만 원이 없어가지고 고기를 못 사 먹었어요? 대패 삼겹살 여기 홈플러스나 이마트 가면 엄청 싼데 여기 고깃집 무한리필 특히 저 명륜지사 갈비 그런 데 가면 2만 얼마인가 주면 아니면 만 뭐 얼마인가 주면 낮에 예.
무한 리필로 가서 먹을 수 있는데 그 돈이 없어가지고 진짜로 뭐 부모가 사이가 안 좋았고 아이들에게 고기를 오랜만에 뭐 대패상에서 먹을 수 있어서 너무나 좋아서 뭐 이번에 이 돈은 뭐 재난지원금이 아니고 우리 가족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뭐 멍멍멍멍 왈왈왈 막 멍멍이 소리를 하고 있던데 거짓말이겠죠. 에휴. 그렇게 정말 이런 빚을 내가지고 일시적으로 경제가 이렇게 살리는 것처럼 도는 것처럼 내수가 사는 것처럼 하겠지만 미래 빚이죠. 미래 빚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거 다 내가 갚아야 될 돈이고 나중에 우리 자녀들이 2배, 3배, 5배로 다 세금 지금 돈 없어가지고 다시 막 돈 낸다 그러잖아요. 법인세 올린 거 플러스해서 지금 뭐 주주 관련돼서 이렇게 막 대주주 요건도 올려가지고 세금 더 내게 하고 이 최근에 좀 있으면 이제 부동산 관련된 세법도 개정돼가지고 아마 세금 더 내게 할 거고 부동산 가지고만 있어가지고 내는 세금 있잖아요. 그럼 보유세도 아마 더 올릴 거고 기업들에게 뺏는 법인세도 더 뺏을 거고 국간에 막 텅텅 비어 있는데 지금 어디서 마이너스 통장 내가지고 돈을 다 뿌렸는데 일시적으로 도는 것 같아서 이런 돈이 나와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야 주가도 막 3,000포인트로 회복하고 와 진짜 대한민국 살아난다 하겠지만 옛날에 문재인 정부 때도 똑같았죠. 그 당시에도 돈을 막 뿌리니까 그 돈들이 유동성이 폭발되면서 주식으로 들어가고 부동산 들어가서 특히 주식 올라갔다가 부동산도 올라가다가 나중에 거품 다 꺼져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도 지금 똑같죠. 지금도 똑같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기업 특히 주식 자체는 주가 자체는 기업들의 제가 지금 생각하는 기업들의 가치 그 진짜 가치는 물론 뭐 유동성이 들어서 올라가는 것도 있겠지만 그건 일시적인 거고요. 탄탄하게 기업들의 가치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실제 그 기업의 미래성, 그 기업의 가치, 그 기업의 생산성, 그 기업의 매출, 순이익 이게 바탕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이게 돼야지만 기업들이 점점 순이익이 올라가고 주주들에게 돈을 더 많이 환원해주고 그러면서 기업들이 탄탄하게 성장하는 건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여러 가지 기업들을 옥죄는 죽이는 법들을 다 통과시켜 놓고 또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이런 여러 가지 물품들이 이제 무관세로 들어오고 중국의 저가 상품들이 막 폭탄처럼 들어오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기업들이 진짜 성장을 탄탄하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정말 보시나요? 미래성 있게 저는 그렇기 때문에 회의적으로 보고 또 잠깐 일시적으로 올라갔다가 이 거품이 걷히는 순간 또 누군가는 개미지옥에서 허우적대면서 다시 인생이 다시 한번 망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속출하지 않을까라는 이런 우려스러운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 또 답답한 말씀 또 드려서 죄송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현실을 좀 우리가 직시를 해야 되는 지금 대한민국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대한민국 대외 상황은 이렇게 되고 대한민국 뭐 대내적인 이런 상황은 어떻게 돼 있고 지금 그러면 나는 내가 지금 뭐 월급을 받는 자영업자든 뭐 이렇게 뭐 내가 뭐 월급쟁이든 간에 이 돈 근로소득을 받아서 돈을 벌고 있는데 그 돈을 어떻게 해서 미래 그 화폐로만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 돈 계속적으로 돈이 풀리고 MP가 풀리는 상황에서 이런 종이 화폐의 가치는 떨어지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건데 이런 상황에서 미래의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 실질적인 자산의 가치가 하락하지 않는 어떤 실물 자산으로 내 돈을 교환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대내외적인 상황을 보고 공부도 좀 해야 되고 어떻게 지금 트렌드도 따라가야 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이 다방면으로 다 우리는 공부를 할 수밖에 없고 있는 시간 없는 시간 쪼개가지고 바쁘고 피곤하고 집에 가서 퇴근하고 쉬고 싶겠지만 우리는 공부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또 드리고 특히나 더 중요한 것은 자녀가 있는 분들 있죠. 부모님들은 더더군다나 내 자녀가 어떻게 이 대한민국 자본주의에서 앞으로 더 생존하고 살아갈 수 있을지 그들만의 체력을 기르고 그들만의 어떻게 생존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자본주의에 대한 교육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부모의 역할과 의무, 책임이지 않을까라는 제가 마지막 생각을 하면서 오늘 좀 덥고 7월의 마지막 날인데요. 좀 답답하지만 그래도 제가 또 사이다 소식을 전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현실을 직시하자. 이런 현실의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도약하고 조금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공부하고 노력하고 저 또한 좋은 정보가 있다면 같이 공유할 테니까 우리 구독자님들이 또 시청자분들이 영상을 보시면서 제가 정말 최근에 영상에서도 정말 힘이 됐던 것이 댓글 통해서 의견 계속 주시고 영상을 보시는 분들 또한 어느 지역에 사시는 분인데 지금 내수 사정이 이렇다. 지금 대구는 어렵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너무너무 힘들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지역만의 또 내가 지금 다니는 기업들이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 어떤 지금 상황인지도 댓글 통해서 의견을 적어주신다면 저도 같이 배우고 공부하고 그 글을 보시는 다른 구독자님들도 같이 공유하게 되면서 우리 전체적인 수준이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오늘 또 기쁜 마음으로 덥지만 같이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아서 감사드리고 기쁘다는 마지막 말씀드립니다. 오늘 영상 여러분께 정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주시고요. 영상 주변분들께 공유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